예, 제가 그 강의 앞서 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피아노를 전공하고 영어 수학 학원을 운영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이제 엠보임의 정보를 받고 제가 이제 엠보임으로 지금 이제 전업을 해서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아,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엠보임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고 영어 수학 제가 수학을 담당했었거든요. 예, 수학 강의를 하고 또 지금은 수학 과외도 지금 같이 병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뭐냐면 첫 번째는 요즘에 제가 러닝을 해요. 마라톤 한다 하기 조금 부끄럽고 사실 러닝을 하는데 진짜 저는 제 인생에 러닝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께서 조금씩 모르겠지만 전 제 인생에 제 나이 45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올해 와 제가 44하고 45은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45이 왔고 세 번째가 뭐냐면 좀 제 인생에 이 영어는 저랑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어 수학 학원을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그냥 선생님에게 맡겨두는 편이었거든요. 수학만 오로지. 그래서 수학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 때 영어가 너무 싫고 물론 수학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영어가 싫어서 이과를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이과 문과 영어는 같더만요. 수업 시설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저는 정말 영어를 싫어했었는데 엠보이를 만나면서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제가 그동안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오신 사장님들께 도대체 제 인생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영어를 좋아하게 된 이 엠보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제가 엠보임에 빠져들게 됐는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가 5개 이제 카테고리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영어 사용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에서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알고 환경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어, 영어 사용 환경은 총 크게는 원래 네 가지인데 이제 마지막은 그냥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로 한다면 첫 번째 모국어와 영어를 쓰는데 영어가 외국어로서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EFL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이죠. 한국, 일본, 중국 보통 여기 동아시아가 아니죠. 우리 이쪽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쪽인데 저희는 영어를 평가의 도구로 씁니다. 소통이 아니라 그냥 단순 평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ESL 환경은 모국어와 영어가 있는데 영어가 제2 언어예요.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제2 언어. 우리 이제 필리핀, 인도, 나이지리아 등등 여기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ENL 환경은 단순히 정말 영어가 모국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주, 호주처럼 이렇게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EFL 환경에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EFL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ESL 환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환경이 놓여 있거든요. 근데 지난 한 20년간 계속 그렇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SL로 아직도 안 넘어왔어요. 한 20년 했으면 너무 얼마나 하는데 아직도 못 넘어왔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는 그냥 평가의 도구의 이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뒤에 영상 이제 어떤 수강생 한 분을 보여드릴 텐데, 그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릴 때는 ESL 환경, 영어 유치원, 영유,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렇게 하다가 입시 때는 EFL, 그냥 또 평가의 도구로 사용을 하다가 취업할 때는 이제 평가의 도구와 소통의 도구로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현장은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좀 헷갈려해요. 어른들은 괜찮은데 학생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시작됐습니다. 2025년 그 고교 학점제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수업이 많이 변화가 오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로서도 지금 영어를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격차가 좀 심해요. 영어를 회화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늘 하던 영어니까 그 방식대로 수업을 하는데 회화가 전혀 되지 않고 단지 평가의 도구로서 영어를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영어를 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저는 이제 엠보임이 영어 회화 위주이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처럼 이제 지금 축구 선수 이제 박지성인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축구 선수를 꿈꾸는 학생을 이제 상담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스케줄 조절 중인데 그 친구는 그냥 축구가 너무 좋으니까 막연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가 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부모님께 선언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전교에서 그냥 1, 2등 정도 이제 중학생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협의를 본 것이 축구 선수 해도 좋다. 그렇지만은 학원은 다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나는 축구를 할 건데 축구 그 연습을 하러 가야 돼도 모자랄 시간에 늦게 시작하니까. 근데 영어 수학 학원 다녀라 하니까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수학은 제가 이제 하고 있지만 수학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영어 얘기를 하면서 너가 정말 진짜 축구 선수 되고 싶고 한다면 꿈의 무대인 해외 리그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영어가 필요하다 하면서 제가 이 영상 얘기를 했거든요. 박지성 선수 얘기를.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했죠. 영어를 필수다. 축구 선수를 하려면. 영어는 필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 정도는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케줄 조절을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꿈이 좀 더 커졌어요. 이게 이제 뭐라 해야 그 범위가 단순한 축구 선수에서 자기는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해외 나가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해외에서 뛰는 축구 선수를 꿈꾸게 됐다라고까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고 아마 주변에도 요즘에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야구 선수라든지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당구 선수가 되고 싶대요. 초2인데. 왜 당구 큐대가 자기 훨씬 커요. 근데 당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이모 당구 선수도 영어 잘해야 돼? 묻더라고요. 선수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해서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니까 무조건 잘해야 돼.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약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또 영어를 좀 잘하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 네,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게 세계를 그리고 지금 꼭 뭐 미국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도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영어 회화의 중요성은 뭘까? 그러니까 뭐 필수 도구다, 무한 정보적 분석, 직업 기회 확대, 뭐 문화적 이해 경험 확대, 자아실현과 자신감 향상 등등 뭐 안 할 수가 없게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냥 무언가를 못하면 좀 쪽팔리더라고요. 영어를 좀 못하면 좀 쪽팔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아유 막 AI 이런 거 잘 나와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괜찮긴 해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소통이라는 건 꼭 언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마주보고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말해가지고 돌리기 막 바빠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저희 집이 다가구 주택 임대업을 했었어요. 거기에 인근에 이제 그 외국어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계약을 해가지고 외국인,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님이 숙소로 썼어요 저희 집을.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묵었던 그 외국인이 제키였어요 제키. 그래서 이제 제키가 있는데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한국말을 진짜 못해요. 그분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한날 그 제키 앞으로 소포가 왔어요. 택배가.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이웃집 애들이 놀러 왔는데 그 엄마가 이제 보관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애들이 놀다가 그걸 이제 뜯은 거예요. 근데 뭐 안에 훼손된 건 아닌데 봉투를 이렇게 박스를 다 뜯다 보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제키가 마침 시간 맞춰가지고 그 박스를 들고 내려가가지고 네, 제키 부르는 거예요. 제키 혼자 막 화나게 맘 이래요. 이제 뭐 자기가 뭘 모르는 거 막 이래. 엄마가 드립다 이제 그 박스를 터뜨리면서 I'm sorry. 와 근데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my baby 이거를 막 쫙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알아듣게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 이제 괜찮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막 I'm sorry 하면서 그럴라 그런 게 아니고 나 놀다 보니까 이걸 쫙 째가지고 또 막 얘기했대. 그러고 이제 뭐 특히 괜찮다 해서 이제 괜찮다고 탁 돌아서서 이제 계단 올라오는데 엄마가 갑자기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말을 갖다 했잖아. 진짜 알아듣긴 했을까 내 의도를.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니다. 이 의도를 이제 알아들었을까 엄마 걱정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엄마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엄마 나 이제 엠보잉 강의 가면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때 엠보잉 수업을 했더라면 유창하게 우리 아가 그럴라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키가 알아들은 말은 I'm sorry my baby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알아들은 영어는. 근데 다행히 비언어적인 행동 덕분에 제키가 이제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번역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좀 소통은 인간 대 인간이니까 나의 어떤 제스처도 보여주고 표정도 보여주고 그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회화에 있어서는 원활한 소통, 교감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엠보잉 소개할 건데 사실 엠보잉 소개해드리려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기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시간 내시면 우리 엠보잉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든 걸 한번 다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제가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이제 말씀드려야 되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을 건데 참고적으로 엠보잉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엠보잉은 말 그대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1:1 화상 영어입니다. 1:1이고요. 저희 이제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세부에 MVC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인증서도 있고 건물도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지도 잘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엠보잉이 왔는데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세요. 이 엠보임에 근무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자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엠보임 보시면 2002년도에 화상회의 솔루션 개발하고 2005년부터 보임 영어 서비스는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화상교육업체 선정이 되고 14년도에는 KBS 미디어 공동사업 제약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학교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부분에 전국 50여 개 학교에서 서비스도 진행을 했을 정도로 이 정도면 그냥 공신력은이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훌륭한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업하느냐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관리본사는 이제 한국에 있고요. 엠보이 필리핀에 현지 교육법인이 있는데 직접 운영이 됩니다. 위탁이 아니라 직접 운영입니다. 항상 제가 매번 엠보잉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려요. 위탁과 직영의 이 차이점. 위탁은 사실 책임지는 누군가의 책임감이 조금 덜해요. 사실은. 그냥 연결시켜주는 거에 의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면 좀 약간 저가형이긴 해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제 친구도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좀 저렴해서 이용을 했더니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고객센터가 운영이 없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연결해 주신 분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강사님이 어떤 특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일상 이야기 하듯이만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재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이야기거리가. 나중에는 자기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오늘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학생이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하고 중간중간에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듯이 일상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만이어서 고객센터를 연결하면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강사님 바꿔달라 하는 것도 예의하고는 안 바꿔주고 그래서 결국 그 1년치 구독을 했다가 한 몇 개월 만에 이제 그만뒀더라고요. 그 에피소드도 좀 많기는 한데 하여튼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 운영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책임져요. 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는 그래서 딱 수강생은 정말 공부에만 우리 영어 수업하는 거에만 다 집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자 한 명에 수업을 직접 하시는 원어민 강사님과 그리고 관리해주는 엠보이 플래너죠.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불편함 없게 해결해주는 고객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와, 고객센터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고객센터가 좀 불편함 같은 거를 이렇게 해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보편적인 질문 같은 거, 문의사항 해결해주고 뭐 수강권 등록하고 막 이런 것들은 해주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과정 상담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놀랐어요. 아니, 특정 이제 스터디스를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수강생 이제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분에게는 어떤 과정이 좀 잘 맞을까 하고 상담을 요청을 하며 상담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객센터만 잘 활용하셔도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관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뭐 하시다가 뭐 조금 불편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고객센터에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이 모든 게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우리 강사님들을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딱 단계만 봐도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사실은 보면서 야 내가 학원 운영할 때 만약에 우리 강사를 내가 이렇게 뽑았다면 이 강사 뽑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면 학원이 정말 훨씬 잘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긴 했는데 사실 그냥 한국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뽑을 때 물론 좀 까다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학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서류 심사부터가 까다로워요. 뭐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시거나 뭐 영어 관련 교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계시거나 조건부터 까다로워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우리나라 10대 대학교 정말 유명한 손꼽히는 대학교 그리고 사범대 교대 출신 선생님들께서 일단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럼 인터뷰 단계, 실기 면접, 최종 면접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바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엠보임은 가채용을 해가지고 또 교육을 계속 끊임없이 교육하면서도 그 속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런 다음에 기본 교육 받고 채용이 드디어 7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채용이 딱 되고 나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요. 그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바로 교정해 주시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몇몇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보셨어요. 초창기 때는 어디 선생님이세요? 필리핀 선생님이요? 그러면 이래요. 이렇게. 그 제가 그러거든요. 보시면 이게 선생님들 소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소개 영상을 한 분께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제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눈 감고 한번 들어봐봐 이랬어요. 눈 감고 들어보라고. 눈 감고 들어보니까 필리핀 뭐 그런 걸 전혀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래요.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막 우리가 있잖아요. 얘기하면 좋지. 우리는 선생님들께서 교원자증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스펙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냥 한번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소개 영상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선생님들의 뭐 표정이나 제스처, 뭐 억양이라든지 목소리, 톤 같은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선생님들 자기 소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님은 완전 그냥 딱 안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엠보이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정말 크게 본 게 뭐냐면 커리큘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화상 영어 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 다 검색만 해도 화상 영어만 쳐도 업체가 쫙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보고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엠보임의 정규 과정에서도 4단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단계 하나를 가지고 보통 다른 타 업체는 길게 늘려뜨려가지고 긴 하나의 과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과정들을 가지고 뭐 정규 과정을 하다가 또 내가 때로는 여행을 가야 되겠어. 그럼 여행 과정을 바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과정을.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바뀌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엠보에 계신 모든 강사님은 전 과정을 다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해도 바로바로 변경을 해서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하다가 또 초등학교 때는 정규 과정을 막 해요. 회화 위주로.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게 내신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올라갔다. 그러면 문법 과정 또는 어휘 과정.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문법 과정도 괜찮지만 어휘 과정, 행복화 과정을 추천을 드려요. 중학교 올라가면. 왜냐면 이제 다는 어휘가 나오고 기본 문장,
또 외워야 되고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다 해요. 모든 과정이 또 그런 형태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엠포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언어들을 어휘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엠보임의 특징은 성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강생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내가 이제 학교 다니다 하다가 졸업을 했다, 대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를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엠보임 안에서는 하다가 얼마든지 내가 회화를 하다가 비즈니스 하셔도 되고 비즈니스 하다가 시험을 친다네? 그럼 시험 쳐도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사인 역사 해가지고 K 히스토리라고 해서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또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또 그것도 한국사를 좋아하는 친구, 저도 초등학생 한 명 해봤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림이 또 귀여우니까 구성도 잘 되어 있고 해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엠보이 플랜 하실 사장님들께서는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과정이. 그래서 한번 보셔가지고 좀 다양한 커리큘럼을 수강생들에게 좀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기간이 좀 되면은 이 과정 했다 좀 이렇게 몇 번 좀 바꾸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환기가 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또 지루함을 좀 덜 느끼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너무 많아서 걱정이실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다. 그러면은 고객센터에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은 또 거기 맞춰서 과정을 안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엠보임 특장점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크게 나누다 보면 1대1 원어민 수업, 수업 영상이 자동 녹화되는데 이 1대1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학원을 해봐서 알지만 1대 다수의 수업을 하는 놈들을 하고 안 하는 놈들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그러죠. 그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이제 학부모들은 아유 선생님 이번 달에도 학원 정기선생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진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 말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라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 저도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안 하기에는 불안하니까 학원을 보통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 지금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초3 여학생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유치원 때는 알아서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을 다 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영어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초3 때 이제 영어가 정규 과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생각에 유치원 때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예체능 위주의 학원을 계속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3학년 올라와가지고 3학년 딱 3월부터 영어 학원을 이제 보내셨어요. 보냈는데 그때 6월, 7월 여름 방학 시작할 무렵에 저를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영어학원 원장님이 연락 온 거예요. 어머님 이 친구가 조금 힘들다 영어 이제 수업하기가. 그 엄마는 입장에서는 뭐가 힘들다는 거지 했는데 알파벳을 모르는 거예요 애가. 알파벳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유치원 때는 막 알파벳 이거 A야 B야 막 이렇게 안 배우고 회화 위주로 율동 위주 노래 위주로 막 이제 재미로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듣고 말은 좀 했다 하더라고요. 곧잘 했다 했는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수업이 안 나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단어 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앉아서 그 쓰고 있는 그게 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애가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업에 자꾸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충격받은 거지. 우리 애는 그 엄마 표현이 딱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 3월달부터 학원에 가서 그냥 눈만 뜨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학원 했으니까 알죠. 그게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엠플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학원 가니까 애가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라 대답을 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애가 자꾸 이렇게 피해 눈을. 근데 엠보임하고 이제 수업 이렇게 영상을 보면 막 자기 그 뭐냐 생일 때 그 다이소 가면 2,000원짜리 그 공주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때 유행해가지고 막 그 왕관 받은 걸 선생님한테 쓰고 막 보여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대화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막 리액션 해준단 말이에요. 진짜 큐티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게 막 흥미 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 3회 하는데 계속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선생님 이제 애는 매일 하고 싶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머니 알바하셔야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알바하셔야죠. 엠보임 하실래요? 혜택을 입고 가실래요? 지금 제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1대1이라는 것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1대1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자동으로 녹화가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일을 하기에 좋아요. 생각보다 수강생들 학부모님들이 안 봐요, 영상을. 처음에 할 때는 녹화됩니다. 너무 좋아해요. 왜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애 말에, 우리 아이 이야기에 선생님 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영상을 볼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한 번 정도 볼까? 안 보세요. 또 때로는 제가 편집해갖고 보내드리거든요. 확인도 안 해요. 안 하고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보내준단 말이에요. 확인 안 하니까 안 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영상이 녹화되는 건 우리 플래너들께서 한 번씩 이제 우리 수강생들 관리하실 때 보시면, 이 친구가 수업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 선생님이랑 좀 잘 맞는구나. 이 과정보다는 또 다른 과정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하실 때는 저는 이제 자동 녹화되는 이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이거죠. 플래너한테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죠. 다른 업체도 매니저처럼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월급제라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막 100명씩 관리를 하는데 100명 관리하나 50명 관리하나 자기가 받는 돈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열과 성의를 다 해서 하시기가 조금 힘은 들더라고요. 보니까 동기부여가. 근데 우리 플래너들은 내 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소득으로 와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뭐든지 소개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소개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은 정말 딱 수업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플래너가 관리를 합니다라는 것도 강조를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강력한 부가 컨텐츠. 솔직히 부가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엠보임에 뒤에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 너무 많아서 제대로 다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사실은 활용이 다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것저것 이 친구에게 요거 해보고 이 친구에게 요거 해보고 수강생 한 명이 그 많은 부가 컨텐츠를 다 하기에는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양이.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다 해라 하면은 이게 딱 공부가 되는 순간 좀 하기가 싫어져요. 사람이 숙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맞춤형으로 이 수강생에게는 좀 이게 맞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 부가 컨텐츠까지 활용을 하면 수업은 뭐 20분, 25분이라서 수업이 좀 짧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부가 컨텐츠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매일매일 50분씩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 유비 컨텐츠 수강. 언제 어디서나 수강을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 수강생도 이제 제가 경남 진주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진주 사천에서 하는데, 사천의 친구들이 그 가족들이랑 같이 롯데월드 여행을 갔는데 당연히 수업을 못 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빼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는데 끊고는 바로 다시 전화 왔고, 선생님 아니요, 취소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애들이 롯데월드 가가지고도 수업을 할 거라고 이어폰을 챙겨간 거예요.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 친구들이 막 공부를 막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닌데. 그래서 그 오빠가 동생 것까지 2개를 챙겨 왔더래요. 그래서 롯데월드 한쪽 편에 화장실 앞에 뭐 벤치가 있더래요. 거기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 휴대폰을 가지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됩니다. PC도 되고 태블릿 PC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MVM 같은 경우는 필리핀과 한국의 해적 광 케이블을 연결해서 하거든요. 위성을 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끊김이 거진 없어요. 사실 저는 MVM 하면서 끊기는 경우는 잠깐 우리 집에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잠깐 끊겨요. 그러면은 나가겠다 바로 들어오면 바로 또 실행이 되거든요. 막 안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수강을 시작했다 그러면 혹시라도 중간 다 끊기면 그냥 나가겠다가 다시 꼭 눌러가고 재입장하면은 바로 또 다시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끊기게 되면은 기본 매뉴얼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거진 끊김이 없어요. 근데 타 업체 이제 했던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얼굴이 여기도 있고 요렇게도 있대요. 화면이 요렇게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입이랑 이제 입 모양이랑 소리가 이제 싱크가 안 맞다고 하죠. 그렇고 로딩도 좀 느려가지고 또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하면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이제 불편함을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엠보임은 또 바로 또 원격으로도 해결을 해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그러니까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막연하잖아요. 내가 상담하러 가고 앉아가지고 화상영어 하세요. 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이제 우리 파트너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다가가냐면 그냥 말은 레벨 테스트라고 제가 하지만 그냥 무료 체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하면은 되게 부담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좀 약간 겁은 많이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무료 체험. 나 이거 화상 영어 이거 내가 플래너를 하는데 난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이 있어. 뭐 체험권이 있어. 그래서 이제 해봐. 그럼 너만 하면 좀 그러니까 뭐 소개 좀 시켜줘.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소개해가지고 무료 체험을 하면 거진다 체험을 하면은 거짓 수강이 되더라고요. 네, 거짓. 어른들도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막 이래. 아니 해보세요. 왜냐면 저희가 15분 전에만 하면은 레벨 테스트 신청이 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막 이래. 그러면 진짜 너무 웃겨요. 애들은 막 하고 뭐라고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인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냥 웃기만 웃었어요. 계속 막 이렇게 해서 맞아. 뭐 뭐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성인분들 그 무료 체험하는 거 보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사실은. 그래서 그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거부 반응 하시더라고요. 쪽팔린데요. 그래서 못 가져왔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왜 제가 무료 체험이냐고 하냐면 레벨 테스트하면 단순하게 질의 응답형이잖아요. 묻고 답하고 너 이거 모르래? 그러면 또 아래 단계 물어보고 답하고 좀 잘하네? 그럼 이 단계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인데 엠보임의 레벨 테스트는 정말 그냥 수업과 똑같습니다. 단지 시간이 10분 정도 좀 짧은 거지 똑같아요. 수업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Very good. Do you like dogs, Richard? Yeah. Wow, do you have a pet dog? No. What pet do you have? What? A parrot. Wow, how many parrots do you have? Just one? Wow, parrots are so cute too. 네, 이 친구가 아까 당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하던 그 조카입니다. 제가 지금 무료 체험하는 이거를 하고 보면서 제가 조금 창피했던 게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엠보이 시작할 때 무료 체험을 이제 레벨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선생님께서 물어보셔요. 동물 좋아해요? 그래요. 저도 동물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선생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보통 좋아해요 물어보고 대부분 다 좋아한다 하시거든. 근데 안 좋아한다니까 선생님 너무 놀라서 와 이거 왜 안 좋아해? 막 저한테 이래. 근데 갑자기 이게 내가 왜냐 물어보면 뭐라 말을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냥 I like a dog. 그냥 나 그냥 개 좋아한다 했어. 그냥 안 좋아한다 말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하고 그냥 저 그냥 개 좋아해요. 강아지 좋아해라 얘기했는데 우리 조카는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앵무새 키우거든요. 자기 앵무새 키운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면을 보시면은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이 레벨 테스트가 다 끝이 났어요, 사실은. 이 장면이 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 친구의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평가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플래닝들께서는 이 평가지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추천하는 단계도 나오거든요. 하셔가지고 이 단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제 우리 엠보이의 많은 과정을 아시면 커리큘럼을 아신다 그러시면은 또 거기 맞춤형으로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 테스트가 끝이 나면 대부분 90% 이상은 수강을 합니다. 수강하는 영상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이 뭔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가전 수단과 방법을 쓰십니다. 선생님께서. Okay, let's have this box. Wait, please. Yes. This is a box, okay? Box. The bottle. Okay, wait. This is a box.
This is a box and this is a bottle. bottle, The bottle is inside the box. Inside. Chan. Again, this is a bottle and this is a box. The bottle is inside the box.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채팅으로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네. That is 그래서 finished.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 친구의 학생의 이제 궁금함을 캐치를 하시는 거죠. Oh, you're almost there. Okay, here. That's on this one. This is a lipstick, okay? Lipstick. Where is the lipstick? It is inside the box. Inside. Yes. Where is the lipstick or the lipstick? It is inside the box. Yes. 그러니까 inside 이거 하는 단어를 Okay, that's 설명해 correct. 주시려고 Inside. 선생님 자기의 도구를 막 사용해가지고 Okay. 결국은 이해를 했어요, 오케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영상은 이제 누구시냐면 성인분이신데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분은. 그래서 진주에서 그 대학교 다닐 때 토익 공부하고 토익 학원에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방학 때 2개월 동안 막 토익 공부도 하고 그래서 토익 시험도 굉장히 잘 쳤던 분인데 한번 보세요. Words that you learn. I eat in the I eat breakfast in the morning. Okay, that was our sentence. I eat breakfast in the morning. And what is the verb? First, breakfast. No, that is I eat breakfast in the morning. So what is the verb? Breakfast. Yeah. Eat. Don't hit yourself. Okay, so the verb is eat. Eat. Right? Okay. 아, 네. 토익을 750도 이상 받은 분인데 벌스를 몰라들어가지고 한국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랬을 건데 선생님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제가 엠보이딩 하면서 우리 수강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첫 번째가 1위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되게 친절하세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학원 가면은 학원에서 만약 이렇게 대답했다. 니 이때까지 뭐 들었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솔직히. 근데도 엠보이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평정심을 딱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유도를 이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약간 웃긴 게 우리 학생들은 수업 중간에 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한국말을 잘 안 해요. 정말 모르겠으면 채팅을 이제 채팅창에 있거든요. 한국말을 쓰면 선생님들께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데 성인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막 혼용을 해요. 아까 혼재 나왔지 않습니까? 영어와 한국말이 혼용을 해가지고 쓰시는 거 하다가도 이게 맞나? 막 다른 남자분도 막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라 막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 화면에 대는 뭐라고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 그게 뭐 또 다른 단어인 줄 아셨나 봐요. 영어 단어. 이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이제 성인분들 하는데 성인분들 영상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자기가 되게 영어를 잘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회화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앞에 사실 이제 자기네도 조카가 놀러 와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삼촌이 영어 수업하는 거를 와 자기가 끝나고 했다더라고요. 막 수업 중간에 막 자기 땀도 때리고 막 답답해가지고. 네. 근데 이 모든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대1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학원 같았으면 그냥 입 딱 다물어요. 창피하니까. 근데 1대1이니까 뭐 한국말도 어떤 말도 일단 내지르고 보는 거예요. 왜? 친절한 선생님께서 다 받아주시거든요. 웃으면서 친절히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끝이 나면 항상 피드백이 올라와요. 한 15분, 20분 뒤에. 그럼 여기에 강사님의 한마디도 있고 녹화가 자동으로 녹화가 돼서 이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어떤 문장을 교정을 했다. 그리고 발음을 이렇게 교정했고 강사님이 오늘 수업은 어땠다.
뭐 만약에 수강생이 지각을 했다, 뭐 중간에 나갔다 그런 것도 다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플래너님들께서 보시고는 참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는 과제를 사실 내줘요. 문장 교정한 거랑 발음 교정한 이 단어를 노트에 적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거 적는다고 해서 막 크게 막 늘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쓰면서 또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공부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자동 녹화가 되기 때문에 복습.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우리가 보통 월수금 수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화목토에는 전날 수업한 영상을 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수업한 거를 화요일 날 보면서 그 노트 적는 거를 하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주 6일 수업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부가 컨텐츠를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습복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혼자 한 겁니다. 이게 엠보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저귀는 소리가 듣기 좋은 새예요. Bird, bird. 다음은 닭. 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야무져요. 너무 예뻐요. 이런 딸도 정말 키우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혼자 학생이 예습 보신 영상이 한 8분에서 12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한 8분, 10분 가야 하고 수업하고 수업 끝나고 또 한 번 더 보라 하면은 거의 한 40분 분량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4, 50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학원 가서 수업하는 거랑 비슷해요. 시간은. 그래서 예습 복습 프로그램은 저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데일리 인보임 같은 경우는 정규 과정에도 들어왔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즈니스 인보임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보시면 여기 첨삭도 할 수 있거든요. 나의 영작 해가지고 그러면 첨삭 전담 담당 선생님께서 라이팅을 하시면은 또 이걸 수정도 해주시고 첨삭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성인분들 아니면 고등학교 이상 조금 높은 레벨의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엠보임을 해주시면은 또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플래닝 역할이. 그리고 이제 중요 문법 특강. 제가 그랬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영어는 평가의 도구로서의 그 역할이 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특히 내신.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하면 저의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엠보임 수업을 하면서 요즘에 교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교재가. 그래서 그 교재를 이제 내신 교재를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학교 수업 잘 듣고 엠보임 수업 들으면서 그 교재 푸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법에 조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중요 문법이랑 문법 특강을 보게끔 이게 다 컨텐츠가 다 있다. 들어가서 봐라. 그리고 너무 이제 그쪽에 좀 치우쳐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감시자 역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한 거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라이팅해서 나한테 보내라. 내가 보고 할 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챗 GPT가 있고 파파고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 실전 영작 영어 1기 청사 수업인데 이제 올해부터 고교 학습제 시작되면서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회화는 기본입니다. 회화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라이팅을 굉장히 중시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와 그 놀랐어요. 엠보임 진짜 대단하다. 영작 1기 청사 수업까지 라이팅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화니까 회화 위주의 컨텐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데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빈틈이 없습니다. 구멍 없이 모든 걸 꽉꽉 채워가지고 리딩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빈틈이 없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을 또 중시 여기시죠. 그래서 빅박스라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었어요. 이 웅진 빅박스를 돈 주고 해야 되는지를. 근데 제 아는 동생은 웅진에서 이거를 돈을 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엠보임 수강을 하니까 무료예요. 수강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빅박스 들어가시면 8,800여 개의 다양한 영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뽀로로도 있고요. 또 시크릿 주주도 있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보는 영상들을 다 영어로 영어 버전으로 해서 올려져 있어서 어머님들이 뭐 그런 거 있죠. 뭐 세상에 이런 일 이런 거 보면 영어를 너무 잘해. 산에 사는데 산골에 학원 하루는 안 다니고 외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 애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뭐냐니까는 자기 집에 채널이 그 CNN인가 그게 어떻게 송출돼가지고
그거밖에 안 나와서 맨날 그것만 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듣는 귀가 무섭고 말하는 입이 무섭다는 게 계속 그것만 듣다 보니까 말도 영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어 발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이 좀 많이 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거. 예. 그래서 그냥 틀어놓으시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빅박스 TV라 해가지고 또 그런 영상들도 있으니까 좀 저학년에 미취학 아동들이 있는 집에는 어머니들한테 어머니가 노래 대신에 이거 틀어놓으세요. 왜냐면 노래도 같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200여 개의 영어 원서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1,500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700건이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계속 리뉴얼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거 진짜 평생으로도 다 못 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빅박스가 뭐냐면 이런 수행을 하면은 골드를 줘요. 골드 코인을. 네. 애들도 코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들을 모아가지고 아바타도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 실생활에서 그 쿠폰으로 바꿔가지고 편의점이나 그 햄버거를 또 세트를 사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아까 그 롯데월드 갔다라는 그 남매들은 지금 롯데리아하고 맥도날드에서 지금 햄버거 세트를 몇 개를 바꿔 먹었어요. 그 오빠가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오빠가 막 몇십만 개 모아가지고 동생 거 자기 거 막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 오빠가 태어나가지고 잘한 거 딱 하나 있대. 뭐 그러니까 빅박스하고 자기 햄버거 사준 거 그거 하나 딱 자기한테 잘했지. 아무 잘한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동기부여가 되니까 재미를 붙여가지고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플래너들 같은 경우는 플래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빅박스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숙제도 내주실 수가 있고 그걸 또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조금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제가 빼긴 빼는데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수강생의 아이디 비번을 알고 계시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골드 몇 개 모았나 한 번씩 또 자극을 주는 거죠. 너 몇 개 안 들었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서 또 열심히 또 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엠보잉 플래너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도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못하는데. 그런데 사실 엠보잉 플래너는 역할은 딱 그거예요. 수강생의 학습 설계사입니다. 내가 영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영어에 관련된 거 있다 그러면 다른 도움을 충분히 도구를 활용해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우리 수강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영어 실력이 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제 사업하시는 사장님 중에 70대 사장님도 계세요. 근데 그분 얼마 전까지도 엠보이 상담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 정도로 나이 상관없어요. 내가 막 지금 뭐 다른 일을 한다, 난 직업 상관없어요. 부업처럼 하셔도 되고 전업을 하셔도 되고 누구나 영어 실력과 상관없고 그저 나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신, 이 사업은 되겠다. 저처럼 학원을 딱 때려치고 딱 전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그런 사업이다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가 하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 일 해. 그리고 무료 체험 한번 받아봐. 딱 요 두 단어만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져요. 그분들도 알아보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플래너님들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 있으십니다. 근데 조금 독특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하고 이제 알고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엠보잉은 사업 방법의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가 공부방 하듯이 과외 하듯이 그냥 내가 학원 하듯이 내가 수강생을 모아가지고 혼자서 하셔도 돼요. 안 뭐라 합니다. 아무도. 우리 NRC 들어오셨으니까 이거 조직 짜셔야죠.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 할게요. 그러면 존중해줘요. 자,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왕 하는 거, 개인으로 하면 한계는 있습니다. 내가 수강생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이도저도 안 되고, 속도밥도 안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와요. 그러다 보면 소득이 딱 한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큰 금액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같이 이렇게 일하실 분을 팀을 짜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조직을 짜가지고 함께 하면은 확실히 팀을 짜니까 어떤 게 좋냐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가 그만큼 넘쳐요. 각자의 그 경험담이 있다 보니 각자 플래너들의 자기들의 경험담,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더라고요. 소득은 플러스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수익 플랜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다 똑같진 않습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그룹마다 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제가 예시로 달 건데 우리가 주 3회 25분을 좀 많이 해요. 사실 제일 인기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씩 한 번 딱 결제할 때 3개월치씩 결제를 하는 학생을 내가 이번 달에 3명을 모집했다. 저는 그냥 월 2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아직 진주 사천은 수강료를 높게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좀 비싸게 받으시겠지만, 또 지역에 이제 하셔가지고 하면은 이제 쭉 회원가 우리 수강권을 또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또 등록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빼면 소매 마진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이걸 관리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매 마진이다. 말 그대로 나에게 현금으로 오는 금액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N쿠폰 이 N쿠폰이 되게 좋습니다. N쿠폰을 가지고 N포임 수강권을 또 사실 수가 있거든요. 수강권 사셔가지고 수강생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요만큼 모집하니까 이번 달에 내가 89만 원, 약 90만 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이 하더라. 근데 이거는 그냥 나 혼자 했을 때입니다. 나 혼자 수강생 3명을 모집했을 때 요만큼의 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팀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팀을 짜셨다면 알파가 있겠죠.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 1년씩 구독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나 이번 달에 나는 1년 구독하는 학생 한 명 이번 달에 딱 내가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가 이 정도 나오고 총 소득이 약 120만 원 정도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번 달에 한 명 수강생 모집했는데 1년 구독한 사람 120만 원이 말 그대로 그냥 나에게 현금처럼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팀 수당은 무포함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1년 우리 이제 뭐 초봉이라 하죠. 딱 이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1년 동안 받는 금액을 대략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3개월씩 수강하는 학생 3명을 매달 나는 그냥 3명을 매달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월 딱 되니까 6명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월에 수강했던 학생들이 재수강을 해요. N보임 재수강률은 90% 넘어섰습니다. 거짓 웬만한 사정 아니고서는 재수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4월 4차월에는 내가 모집한 3명과 1월에 재수강하는 3명을 포함해서 6명에 대한 소득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180만 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다 들어왔을 때는 360만 원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초봉이죠. 2,700 플러스 알파. 여기 알파에는 팀 수당, 그리고 매출 수당, 우리 보상 플랜에 의한 그 장려금들이 더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00 플러스 알파면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초봉입니다. 그럼 그 다음 해부터는 이 3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매달 찍힌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람들 이제 수학 잘 하실 거니까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와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큰 금액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루비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제시해드리는데 일단 우리 플래너님들께서 먼저 내가 사업을 하겠다, N보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수강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해보면 막 앉아서 공부하고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한 7개월 정도는 내가 수강을 하겠다 하시면서 수강권을 구매를 하시고 양쪽에 약 1년 8개월치에 3년 6개월치 정도의 수강권을 미리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정도 수강을 할 수강생을 먼저 모집을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신 다음에 사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강권을 구매를 하시면 이제 보상 플랜에 의한 매출 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90만 원 정도의 내가 돈을 벌게 되고 여기서 그게 아니죠. 제가 산 수강권을 우리 수강생에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강권 값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수강한 수강권 값만 빼더라도 양쪽에 이렇게 수강권은 제가 다시 되돌려받는다. 회수가 가능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난 이만큼 벌고 내가 쓴 돈 다시 되돌려받으니까 대략적인 계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난 도저히 같이 팀 짜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은 혼자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그냥 프랜차이즈 하나 내가 N보임이라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나는 이왕 하는 거면 좀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좀 더 그 큰 금액을 좀 빠르게 나는 벌고 싶다, 소득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은 조직을 짜셔서 그룹으로 네트를 형성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많은 소득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인데 제가 되게 공감 가는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꿈을 꾸는 데는 뭐 나이도, 돈도, 상황도, 환경도, 처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사장님들께서도 다 모두 다 마음속에 꿈 한두 가지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시고요. 그 꿈과 우리 엠보이도 같이 좋은 도구로서 해서 꼭 꿈 이루시기 또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을 담아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